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72회 실무입니다. 72회. 이거 푸는 방법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K랩을 그냥 설치하고, K랩 그냥 열어서 회사 코드만, 자, 문제에 써있는 회사 코드 있죠? 여기 0724, 72회 0724 클릭하면 그냥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연습해도 돼요. 수험번호 입력하고 감독관 번호 입력하면 아래쪽에 답안 저장 메뉴 왼쪽 오른쪽 있는 거 아시죠?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이번에는 자, 문제 1번. 문제 1번은 컴퓨터를 판매 용산 컴퓨터고요. 회사 0724 확인했고, 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래요. 이 회사는 상품이 컴퓨터에 그럼.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시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잘못되면 고치고, 그리고 빠진 건 집어넣어라.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입력해도 되고, 그죠? 자, 사업자 등록증 보면서 틀린 거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자, 메뉴는 여기 회사 등록이에요. 클릭하시고,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사업자 번호부터 113250096 맞네요. 밑에 아래줄 내려서 대표자명 이중석도 맞네요. 주민번호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주소가 다르죠? 세창로 514까지는 맞네? 맞는데요? 맞네. 넘어가고, 우신빌딩이 외우고, 이렇게 됐고,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은 다르죠? 가구가 아니라, 저 지울 필요 없죠? 그냥 냅다 칩니다. 그냥 냅다,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치고 엔터. 다른 거 안 건드려도 돼요. 쭉 가다가 여기 개업연월일 17번. 여기 없네. 개업연월일이 문제 중에 세 번째 줄에 나오죠? 2012, 0202. 2012, 0202. 자, 그 다음에 여기 관할세무서가 용산세무서인데 종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냅다 용산을 쳐도 됩니다만 안 되네. 입력할 땐 되는데, 그럼 ESC 살짝 누르고 F2번. 그래서 용까지만 쳐도 나오네요. 용산 입력하면 끝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했죠? 종목하고 개업연월이라고 여기 관할세무서 있죠. 관할세무서 세 가지. 이런 문제는 3개 고치게 나옵니다. 3개 고치고 6점이에요. 나가면 됩니다. ESC 2번 누르면 되죠. 자, 그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은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 회차도 재무상태표였죠. 또 재무상태표네. 어쨌든 문제는 재무상태표 아니면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오류, 잘못된 건 고치고,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라. 다른 건 똑같다고 본다. 어쨌든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화면 보면, 책하고 같이 보면서, 자, 화면 아래쪽에 있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 자, 볼펜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자, OX를 하든지, 체크 하든지, 어쨌든 현금 4500 맞고, 체크. 그 다음, 모통리금 18100. 들린대요? 체크라는 게 어떻게 해야지? OX로 했으면 X, 아니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세요. 18100으로 바꿉니다. 자, 내가 뭐를 바꿨나 체크를 해야만 나중에 답안하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됐고. 정기예금 900 맞고, 외상매출금 왼쪽에 있는 숫자. 외상매출금은 왼쪽에 있는 이쪽 숫자를 보는 거예요. 오른쪽은 볼 필요 없어요. 왼쪽 거만 봅니다. 왼쪽 거 12600 맞고, 대충 126 맞고, 받으러옴 300에 3만원 맞고, 그리고 미수금 300 맞고, 맞다 하는 건 그냥 체크 그냥 OX3 555 하든가 지워버리세요. 그냥 한 줄씩 사선으로 이쁘게 딱딱딱 지우면 내가 확인한 거 알 수 있죠. 금액란에 확인하는 거예요. 금액란에. 미수금 됐고, 그 다음 상품 6300 맞고, 그리고 장기대여금 400도 맞고, 차량 23, 감가 900, 비품 800. 비품 밑에 감가누계가 없네요. 비품 밑에 있는 감가누계가 없죠. 그럼 이런 때 센스가 필요한 거죠. 비품 212 다음 번호죠. 213 치는 거죠. 여기다 대고 감가 치고 엔터 치고 비품 나올 때까지 쳐도 물론 됩니다만, 비품이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1번, 비품 플러스 1번 하면 213이잖아요. 212 플러스 1번 213 이런 정도 센스를 갖췄길 바라면서 300. 그리고 마지막 임차 보증금 차변 끝났네요.
자, 지금 체크가 고친 거 뭐뭐 있죠? 이거 보통예금 체크돼 있죠? 또 그리고 비품 밑에 감가누계 두 가지. 자, 대변 갑니다. 외상매입금 97 맞고, 지구보험 3400 맞고, 미지급금 5800 맞고, 차입금 3000인데 300이니까 틀리죠? 체크. X라고 하든지 체크하든지 동그라미 하든지 어쨌든 체크. 그런 다음에 3000으로 바꿔주세요. 그냥 냅다 치면 돼요. 그리고 대차 차익 사라지면 끝났죠? 결과적으로 3개 체크, 3개 고쳤죠? 그래서 3개를 고치고 6점이 되는 거예요. 좋죠? 3개를 고치고 6점. 그리고 ESC 나가면 됩니다. 점수 따기 참 쉽죠?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하나 확인해서 맞는 거 제끼고 틀린 거 고치고 없는 거 집어넣으면 돼. 얼마나 쉬워요? 자, 그 다음 기초정보 여기까지. 문제 1, 2, 3번은 전부 다 여기입니다. 기초정보관리와 정기문제표. 요 동네에서만 문제 3개에서 총 18점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주고 시작하는데 나는 주는 건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갑니다. 뭐였지? 자, 문제 봐야지. 참, 문제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산컴퓨터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해서 추가 입력해라.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에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메뉴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메뉴 못 찾으면 안 돼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작업할 때만큼은 항상 F2번이 먼저입니다. 자, 먼저 외상매출금 있죠? 외상매출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확인해 보시면 로뎀 60 맞고, 청송 100만원. 100만원 아닌데요? 200이야. 체크해 놓고 고치세요. 100. 200이지 참. 200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 협진 위에 있는데 어디 갔어 이거? 도망가 버렸네. 협진 위에 있는데 금액 1000만원 맞죠? 여긴 끝난 거네? 그럼 결국은 청송만 고친 거네요. 끝. 위안에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외상매입금 오른쪽에 확인해봐요. 하모니 맨 밑에 300. 400으로 되어있네? 체크. 고쳐요. 300으로 고치시고, 반짝정등 100만원 맞고, 그리고 하나 없죠? 스마트가 없지. 그럼 F2번 눌러서 스마트 두 글자 치고 엔터. 스마트가 570 5700 입력하면 끝입니다. 됐죠? 끝. 나오면 됩니다. ESC 살짝 두 번씩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끝났고, 거래처 등록 하나. 거래처 등록하래요. 거래처 등록, 신규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 신규 거래처 코드를 2023번 주래. 2023 주시고, 엔터. 회사 이름은 보석 컴퓨터. 거래처 유형은 동시. 맨 밑에 줄에 있죠? 동시라고. 숫자로 3 누르거나 탭 누르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 오른쪽에 두 번째 줄에 있네요. 607-5456-235. 대표자명은 신동학. 업태는 도점 소매인데 가운데 점은 못 찍죠. 그냥 점입니다. 그냥 점 도소매. 종목은 조립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치고 엔터 치면 되겠죠. 주소는 근데 문제 밑에 주소는 밑에 뭐라고 써있죠?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해도 무방함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럴 때 그냥 냅다 그냥 쳐도 돼요. 좀 짧다 싶으면 그냥 바로 부산 동래구 명륜로 265 이렇게 직접 치면 돼요. 근데 나 검색하는 걸로 할래. 그럼 F2번 눌러서 도로명에다 대고 부산으로 가야지. 부산 찾아간 다음에 명륜 이름이 어려워 그죠? 명륜로 265 치고 엔터 치면 위에 거 뜨네요. 웬 부업가구라는데 부업가구인데 여기는 갑자기 또 거래처가 보석컴퓨터야. 넘어가요 그냥. 어쨌든 265 나왔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위에 거 클릭하고 끝. 됐죠? 이렇게 우편번호를 검색해서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냅다 적으면 되는데 밑에 건 사실 주소가 안 맞죠. 안 맞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어요. 나온 대로 풀면 돼요. 끝. 지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쨌든 여기까지 있으면 된 겁니다. 끝. ESC 나오면 돼요. 자, 그리고 점수가 제일 큰 게 이제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분계 문제 8개입니다. 이건 계속 그냥 쭉 갈게요. 자, 1번 기업은행 차입금 단기 차입금과 이자 58,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분계 연습 좀 한 사람들은 차입금 이자 딱 봐도 차변이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죠. 아니에요? 아니면 곤란한데 그냥 딱 봐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물론 돈부터 따지려면 돈 나갔네. 대변의 보통예금 103. 그 차변에 차입금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 돈 나간 이유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기업은행 기업 두 글자만 치고 그리고 이자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쓰는 것도 요렇게만 쓰면 그래도 낫죠. 여기다가 580만원 58,000원 그리고 심지어 대변에 보통예금도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585만 8천원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쓰는 시간에 입력 다 끝났어요. 그대로 입력하면 되잖아요. 요렇게 했던가요? 자, 일반전표 열고 자, 좀 줄여서 할게요. 일반전표 열어서 날짜가 8월 19일이니까 0819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방금 했던 분계가 요거였죠. 차변의 차입금과 이자 비용 그대로 이거 보면서 입력하면 되죠. 차변의 차입 단기 차입금 기업은행 두 글자 치고 엔터 기업은행 두 글자 치고 엔터 금액은 900 문제 써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지를 들고 있잖아. 책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입력하는 거죠. 저는 지금 밑에 보고 이거 위에 하려니까 이게 금액이 잘려서 그런 거고 여러분은 그냥 책 보면서 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바로 580만원 적고 또 차변 엔터 이자 비용 이자 B까지 그냥 이자 B까지 치면 바로 뜨죠. 그죠? 두 글자만 치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세 글자 치는 게 있어요. 넘어가고 58,000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103 치면 끝났죠. 여기다가 숫자를 분계에 직접 쓰고 나서 입력하면 시간 낭비라고 했죠. 이런 시간 절약할 수 있는 팁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리하셔요. 그 다음 8월 31일 영업용 차량에 대한 8월분 정기 주차료죠. 주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돈 나갔죠. 그럼 이것도 그냥 주차료를 뭘로 처리하냐, 여비교통비냐, 차량 유지비냐 뭐 이런 거죠. 이건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죠. 차량 유지비 이걸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입력하면 안 될까? 그냥 입력해도 되죠. 그냥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분계를 쓰겠다. 그럼 대변에 101 그리고 차변에 차량 유지비도 자주 쓰는 코드 족보에 있죠. 빨리 82 뭐 이렇게 82101 이것만 입력해도 되지 않겠어요? 바로 가서 날짜 0831를 바꾸시고 자 대변에 현금 쓰기 싫으면 1번 출금 적고 822 차량 유지비를 적으면 그걸로 끝. 금액은 20만원인데요. 이렇게 되죠. 끝났죠. 이렇게 해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결론은 차량 유지비다. 요것만 체크하면 입력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 9월로 갑니다. 거래처 얘기 나오네. 거래처가 사무실을 이전해서 화환을 보냈대요.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행복한 꽃집에 이체했대. 그래서 거래처에 화환을 보내면서 돈 줬어요. 그럼 거래처한테 주는 거는 접대비구나. 그 순간 그냥 바로 입력해도 되지 않나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입력하지 말고 하면 안 되지. 분계하지 말고 입력해라 이거죠. 그럼 대변에 103 보통예금 그리고 차변에 거래처한테 주는 건 접대비니까 족보에 있죠. 813 끝. 813 103 이렇게만 적어도 알지 않겠냐 이거죠. 저랑 수업을 계속했고 말 잘 듣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도 알아들을 겁니다. 그럼 채점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입력 날짜 ESC하고 화살표 0903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103 금액이 20만원 그리고 차변의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건 접대비라고 해라 813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바로 됩니다. 자 여기다 숫자를 여기다 뭐 20만원까지 분계 차변 대변 다 쓰는 사람도 물론 많은데 시간 낭비. 그 다음 9월 15일 컴퓨터를 매출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 회사가 컴퓨터 회사였어요. 아까 결론은 상품이에요.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현금을 받았대요. 입금표 발행했대요. 얼마를? 여기 30만원 써있죠. 30만원 300만원 중에 30만원만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여기 10만 단위 10만 1000 이렇게 써있죠.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3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분계 안 써도 되겠지만 굳이 쓴다면 차변에 101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계약금 받은 거는 선수금이죠. 거래처는 어디였죠? 네, 반월동에 있나봐요. 대구 사람인가봐. 어쨌든 선수금 이것만 메모하면 되죠.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선수금. 자, 바로 입력. 날짜 09 ESC 누르고 1호. 그리고 차변에 현금 적어도 되고 아니면 2번 입금 적어도 되죠. 차변에 현금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차변에 현금 101 적으려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 거래처는 반월전자. 됐죠? 끝. 이렇게 됐습니다. 선수금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갑시다. 그 다음 문제로. 그 다음 문제는 신화상사의 컴퓨터. 이것도 컴퓨터는 여기서는 상품이에요. 컴퓨터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문제가. 여기서는 그 컴퓨터가 바로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발송했다. 팔았다. 그리고 계약금. 아까 위의 문제랑 같은 거죠. 상품 팔기로 하고 계약금 받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선수금이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선수금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발송 보내줬어요. 그래서 선수금을 뺀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 그리고 운임, 당사는 나죠. 내가 부담할 운반비를 현금으로 줬대요. 하나의 전표로. 즉 상품 매출과 운반비를 찢어지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묶으래요. 어쨌거나 상품을 팔았으면 일단은 대변에 상품 매출이죠. 이건 코드 안 외워도 좋아요. 상품 매출 일단은 300이죠. 그리고 운반비를 현금 줬죠. 대변에 현금 101. 이 금액은 15만원이죠. 사실 금액도 일부러 보라고 쓰는 거지 입력할 때는 그냥 보면서 입력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차변에 우선 계약금 받았던 것부터 없어지는 거죠. 선수금, 거래처가 신화상사, 신화. 이 금액이 얼마였대요? 45만원이었대요. 그럼 300만원 중에 45를 뺀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매출금이죠. 아는 사람은 108 그러고 끝나고 신화만 검색하면 됩니다. 금액도 적을 필요 없죠. 자동으로 뜨니까. 그래요? 자동으로 뜨니까 굳이 하면 255만원이죠. 그리고 매출할 때 운임. 매입할 때 운임이면 원가의 산입이지만 매출할 때 운임은 800권대 824 운반비를 써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대변에 상품 매출하고 현금부터 먼저 쓰고 차변에 선수금, 외상매출금, 운반비를 써주면 됩니다. 입력. 날짜부터 일단 9월 20일이죠. ESC 누르고 20.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 치고 엔터 치면 상품이 찍히는 거 아시죠? 이럴 때는 상품 매까지 한 글자를 잽싸게 더 치거나 아니면 코드 401번을 빨리 외우거나. 그죠? 이게 일단 300.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부터 깝니다. 선수금. 거래처가 신화상사였죠? 신화상사. 전진. 신화의 전진이래. 언제적 전진인지. 자, 금액은 45만원. 그리고 난 나머지 또 차변에 108 외상매출금. 역시 신화 1000. 문제 만드신 분이 신화 팬이었나봐요. 이때 255가 아닌 거 아시죠? 255 맞나? 255 맞네? 그리고 엔터 쳐버리면 내려오는구나. 255 일단 맞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또 나가죠? 대변에 현금. 운반비 화살표로 움직입니다. 방향키로. 운반비 15만원. 그리고 차변에 운반비 824. 운반 치고 엔터 쳐서 800권대를 선택하시면 824. 됐네요? 자, 그래서 분계가 맞게 됐어요? 에헤이. 잘 보세요. 분계가 맞게 안 됐죠? 왜? 잘 보시면 300만원짜리 분계 한 장과 아래쪽 보시면 15만원짜리 분계 한 장으로 분계가 두 장이 됐어요. 번호가 위에 건 2번이고 밑에 건 3번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안 된 거죠. 왜? 문제에서 하나의 점표에 적으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 하고 나서 이거 고치면 되죠. 어떻게? 상단에 번호 수정. 번호 수정을 클릭한 다음에 번호를 똑같이 22233이니까 똑같이 2로 만들어요. 2 치고 엔터, 2 치고 엔터. 그리고 다시 번호 수정을 눌러주면 이게 분계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대변 2줄, 차변 4줄이네. 아, 되게 많네. 그죠? 아, 3줄인가? 3줄이네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제 몇 번 해봤으면 이거 눈치껏 이제 그때는 대변부터 먼저 적는 거죠. 대변 2개를 먼저 적고 차변 3개를 나란히 적으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 초지전자에서 판매용 컴퓨터, 즉 상품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리고 당사부담의 운반비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매출할 때 운임은 운반비입니다. 매출할 때 운임은 운반비. 근데 매입할 때는 원가의 산입이죠. 원가의 산입이죠. 그럼 차변의 상품. 원래는 200만원. 2대가 200만원이고, 그 다음 운반비 7만원 합치면 원래는 207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상품은 외상으로 샀으니까 251 외상 매출금의 초지전자. 그 다음 운반비는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103 끝.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계 필기하는 건 최소한도로 줄이고 바로 입력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야 시험장 가서 시간 절약하고 답안 채점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자, 입력하죠. 날짜 25일이죠. ESC 누르고 날짜 25 적고 차변의 상품 146 상품. 자, 금액은 20700을 괜히 했네. 대변부터 쓰면 되는데 어쨌든 207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대변에 외상매입금 251 거래처는 초지. 초지인데 최지 썼네. 초지전자. 요 금액이 200이죠. 그 다음 또 대변에 운임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끝. 보통예금 끝. 됐죠. 그 다음 7번 판매용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판매장 직원들 우리 영업장이죠. 직원들 격려 차원의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 비용 30만원을 카드 결제했대요. 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 결제. 자, 그러면 굳이 분계를 써야 되겠다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맞죠? 800번대 811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카드 결제하면 매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거래처는 무슨 카드? 거래처가 BC카드래. 그 중간쯤에 나오죠? 그림 중간쯤에 BC카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복리후생비랑 매지급금. 그렇죠? 근데 가끔 이 차변 과목이 비용이면 대변 과목을 미지급금 대신 미지급 비용이다. 미지급 비용으로도 인정을 해줍니다. 입력합시다. 날짜는 9월 30날 ESC 누르고 30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인데 금액이 여기 보면 30만원 돼 있죠. 30만원? 네, 30만원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사 미지급금 거래처는 BC카드. 근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회계 1급까지 공부한 사람은 이게 부가세 관련 있잖아요. 이게 카과죠. 그죠? 매입매출전표잖아요. 근데 문제는 회계 2급에는 매입매출전표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 이거 부가세를 따져야 되냐. 부가세 여기서 문제지에 다시 보세요. 지금은 회계 2급 푸는 거거든요. 2급 푸는데 여기 보면은 이 입력시 유의사항이고 그 중에 이번에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 그러니까 2급에서는 매입매출전표 부가세 아예 안 따지는 거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끝이에요. 아는 게 병이야. 나중에 진짜 공부했던 사람 공부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 1급이랑 같이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럴 때는 이게 아니 부가세는 어디 갔지? 이럴 수도 있죠. 어쨌든 2급에서는 부가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요것만 처리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 계속 갑니다. 당겨와 버렸네. 얘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되는데. 자, 어쨌든 다시 일반 전표 다시 마저 갑니다. 일반 전표 9월 30일 입력했고 10월 10일로 갑니다. ESC 화살표 10월 10일. 문제가 뭐였더라? 문제 보니까 매출처 청송컴퓨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받았던 어음 말 그대로 받으러음이죠.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을 어쨌다고요? 받을 어음 400만원이 만기일에 돼서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대요. 돈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103 보통 예금이고 대변에 받을 어음 110 친 다음에 거래처가 청송이었던 거죠. 이렇게 됩니다. 받을 어음, 보통 예금, 받을 어음. 대변에 받을 어음 없어지고 차변에 돈이 들어옵니다. 바로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 왜 자꾸 엉뚱한 게 집히지? 자, 요걸 내리려고 그랬더니, 자, 이걸 내려서, 자, 일반 전표 보면서 입력. 요거 있죠? 차변에 보통 예금 103. 금액은 400만원. 여기 아니죠. 4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받을 어음 110 친 다음에 거래처가 청송. 두 글자 치고 엔터. 두 글자 치고 엔터. 끝났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끝났고, 이제 수정하는 문제 남았죠? 수정하는 문제. 문제는 똑같아요. 잘못된 건 고쳐라. 없으면 입력해라. 이겁니다. 자, 먼저 7월 5일이죠? 그럼 7월 5일 찾아가요. ESC 화살표 0705. 0705. 문제 보니까 보통 예금하고 인출금이 써 있어요. 근데 문제 보니까 보통 예금에 입금된 500만원은 정호상사에서 외상매출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하고 대변에 인출금이 돼 있는데 인출금이라 외상값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외상매출금 108로 바꾸고 거래처를 정호상사로 바꿔주면 끝이에요. 차변에 보통 예금 맞으니까 냅두고 대변과 뭐 틀린 걸 이렇게 고쳐주면 끝입니다. 11월 27일이죠? 그럼 11월 ESC 누르고 화살표 11 27일 27. 자, 여기 비품하고 현금 돼 있는데 어쨌다는 얘기냐? 문제를 보자. 문제를 보니까 냉장고 수리 비용을 지급했는데 비품으로 처리했대요. 냉장고 수리 비용을 지급했는데 비품으로 처리했대. 비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다? 수리 비용이잖아요. 수리 비용이 말 그대로 수선비. 그리고 800번대. 2급에는 비용이 800번대 한 가지입니다. 1급 했던 사람은 500번대랑 800번대를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800번대입니다. 끝. 자, 이제 문제 6번. 6번 결산은 두 가지 있다 설명드렸죠. 수동, 자동, 수동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수동이 먼저, 자동이 나중. 자동은 기말재고, 대손, 감가. 뭔 얘기하는 게 또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지금은 2018년 4월 시험부터는 수동, 자동 구분하고 수동부터 자동 순서로 가라. 기말재고, 대손, 감가는 자동이다. 수동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자로 입력하면 된다.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깜빡이네. 자, 갑니다. 그럼 K랩 가서, 자, 확인부터 했지, 참, 문제부터. 자, 1번부터. 매장 임차료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수동이네요. 수동. 임차료로 처리한 것 중에 50만원은 18년도. 이 문제는 17년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지에 보시면 17년 문제예요. 17년도 문제인데, 이건 18년 거. 18년도 다음 연도의 임차료에 대한 선지급분. 선지급이 다른 말로 선급이죠. 어쨌든 임차료 중에 일부는 내년 거란 얘기예요. 내년 거. 내년 거 내년도로 넘겨야지. 그럼 대변의 임차료를 뺍니다. 차변에 있던 임차료를 대변으로 뺍니다. 차변에 있던 임차료를 대변으로 뺍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내년 거잖아요. 미리 준 거라며. 그럼 선급 비용으로 바꿔줍니다. 대변의 임차료 50만원을 없애주고 차변의 선급 비용 바꿔줘요. 이게 미경과분이에요. 내년 거. 이번 연도 게 아니다 까는 거죠. 대변으로 임차료 까고 차변의 선급 비용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ESC 화살표 1, 2, 3 하나. 대변의 임차 찍고 엔터. 두 글자 치고 엔터. 800번대. 그리고 50만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인식하면 끝. 수동 결산 먼저 하는 거예요. 수동 끝나면 자동. 자, 2번 감가상각비 딱 보자마자. 2번 감가상각비 보자마자 이건 자동이다. 자동이라고 매운 표시만 하면 됩니다. 자동이라고 표시만 하고 3번 자산으로 분개한 보험료예요. 자산으로 처리한 보험료.
기간 경과분이 100만원이다. 이야, 이건 좀 어려운데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을 공부를 해놨냐? 알고 있냐? 이겁니다. 이거는 지급할 때 보통은 보험료잖아요. 보험료니까 보통은 차변에 뭐라고 그래요? 지급시 차변에 보험료로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결산 때 그 보험료 중에 당기분이 아닌 걸 빼죠. 보험료 중에 당기분이 아닌 즉 미경과분을 뺍니다. 아까 위에서 했잖아요. 이거 미경과 빼는 거 이거. 그리고 차변에다가 선급 비용을 만들어주는 이 분계가 일반적이죠. 이게 무슨 처리법이에요? 결론은 이게 바로 비용처리법이죠. 보통은 비용처리법으로 하죠. 근데 이 문제는 자산처리법이래. 어떻게 알아요? 자산으로 분계한 그랬으니까. 그죠? 자산처리법은 지급할 때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두고 결산 때. 그래서 선급이라는 건 미리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산 때까지 기간이 지나간 만큼은 미리 준 게 아니죠. 그건 선급 깝니다. 대변에 선급 비용을 까. 이때는 경과분을 까는 거지. 그리고 차변에 이미 경과된 건 보험료. 또 여기서는 보험료인가? 예, 보험료. 비용으로 바꿔주는 거죠. 사실은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이거나 같은 거죠. 처음에 자산으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 차이지 결론은 같아요.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비용이 아닌 걸 까는 거고,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자산이 아닌 걸 까는 겁니다. 아닌 건 빼야 돼. 빼는 거죠. 이 문제 정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간 경과분 100만원을 이렇게 분계하면 돼요.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선급비용 입력하세요. 차변에 보험료, 차변에 보험료, 경과분이 나와 있었죠. 경과분, 예, 경과분이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선급비용 입력해주면 끝. 됐죠?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분명히 헷갈린다고 할 겁니다. 아이씨, 어느 때는 미경과로 분계하고 어느 때는 경과로 분계하고 헷갈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론 강의 같이 실무 이론 정리하는 거 이런 거랑 같이 잘 듣고 이론을 정리 잘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차입금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수동이네요. 그러니까 2번 빼고는 자 수동인 거예요. 수동을 해야 돼. 차입금에 대하여 결산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상했는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해라 그랬어요. 미지급이라는 말 자체가 부채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되고 차변은 이자 비용이죠. 뭐 이자 비용 끝이죠.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미지급부터 적어도 되고 이자 비용 적어도 되고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은 35. 그 다음 대변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이자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산 마치고 하나 자동 결산 있죠. 이제 자동 결산 감가상각비 차량에 대한 거랑 매장에 대한 거. 자, 자동 결산 어디랬죠? 수동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그냥 적으면 돼요. 그 다음 자동은 여기 오른쪽 위에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해서 기간은 01월에서 12월. 그리고 원래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감가상각. 4번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 중에 감가상각. 그 중에 어떤 거였죠? 뭐였어? 차량이 200이고 비품이 50이잖아요. 그럼 차량에다가 200을 적고 비품에다가 50을 적으면 끝이에요. 차량과 비품에다가 해당 금액을 적어주고 끝. 다른 거 없으니까 이제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 끝. 나오면 되고, 확인하려면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에서 우리가 입력한 분계 3개 말고 상단에 조회 클릭해보면 분계가 몇 개가 더 돼 있죠. 이게 자동으로 분계가 선택돼서 입력된다. 자동 결산입니다. 일단 끝났어요. 입력은 다 끝났고 이제 장부조회. 장부조회는 키워드 찾기가 포인트. 키워드 찾기. 자,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복리후생비가 가장 큰 달과 적은 달 차이. 상반기가 키워드냐, 복리후생비가 키워드냐, 가장 크냐. 키워드. 예, 가장 큰 달, 가장 적은 달.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가장 적은 이런 말 나오면 1월계표. 아니다. 총계정 원장 죄송해요. 총계정 원장을 검색해라. 총계정 원장. 가장 많은, 가장 적은 이런 말.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 클릭하시고, 몇 월 현재죠? 상반기니까 6월까지잖아요. 0101에서 0630까지. 그리고 복리후생비니까 회계이금다 800번대 복리후생비. 코드 기억 안 나요? 811. 모르면 F2번 눌러서 복리 친 다음에, 복리네. 참말로. 복리 친 다음에 800번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811 알았던 사람은 그냥 여기다 대고 냅다 811 치면 끝나요. 엔터. 이렇게 되면 제일 큰 달 4월, 제일 적은 달 12월. 그럼 12월이에요. 6월 메모해야죠. 메모. 큰 달 작은 달 차이니까 260 빼기 60. 그럼 차액은 200인데요. 그래서 답은 쉽죠. 답은 200. 답은 200. 차이 나는 게 뭐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200. 두 번째, 5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 5월에 발생한 키워드는 5월이니까 이건 1계표. 1월계표. 월계표를 보시면 됩니다. 월계표. 5월 이런 말.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찾을 줄 알면 이런 거 찾는 건 그래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5월에 발생한, 자, 5월 1월계표 갑니다. 메인 화면 찍고 1월계표, 월계표 클릭. 그리고 월계표 클릭, 월계표. 그리고 5월에 발생한이니까 0500. 5월 한 달 것만 보는 거 여기서는 주의할 거예요. 5월 한 달 것만 필요한 거야. 지금 문제가 5월에니까 한 달. 아이고. 5월에니까 한 달. 5월 한 달 동안의 이자 비용. 물어본 게 이자 비용이니까 여기서 이자 비용 찾아요. 영업의 비용 아래쪽. 영업의 비용의 이자 비용 55. 그럼 메모를 하면 되죠. 55만 원이다. 그 다음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얼마냐. 키워드는 유동부채.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이렇게 자산부채 분류 이런 게 나오면 재무상태표. 자, 키워드는 뭐라고요?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이런 말. 유도가 아니라 유동. 참말로 왜 이럴까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자산부채 분류. 자산부채 분류가 나올 때에는 재무상태표를 보세요. 그래서 메인 화면 가서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다음 몇 월? 예, 6월 06 주시고, 유동부채 밑으로 살살 내려요. 밑으로 살살 내려서 부채 중에 유동부채를 찾으면 됩니다. 부채 중에 유동부채 찾으면 116 보이죠? 그런 식이에요. 끝났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116, 000, 000 이렇게 메모했다가 나중에 답안 저장 메뉴에 적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연습을 한두 번만 해봐도 충분히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 회차마다 수험번호 입력 방식으로 깔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제가 했듯이 그냥 여기다 회사 코드만 입력해서 연습해도 됩니다. 아래쪽에 답안 저장 메뉴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답안 저장, 객관식 문제하고 지금 마지막에 실무 이론, 요거에 대한 답을 입력하는 데가 따로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같이 하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설명 잘 들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래가지고 일단은, 자, 72회죠? 실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론에서 할게요. 이론 한번 풀어본 다음에 답 맞추지 말고 풀어본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확인하셔요. 아셨죠? 얘도 끝내래요. 자,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